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번에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을 폭격한 것,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것, 이것은 세계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사태가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축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축에서는 바로 이란이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혹은 서방 진영과 대립되는, 혹은 중동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요소로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의 중심이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깡패 국가 혹은 악의 축으로 몇몇 나라를 거론했었죠. 그중 하나가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이죠. 물론 여기에는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 간에 어떻게 보면요,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겟돈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 아닙니까? 그 묵시록에 나와 있는 그 아마겟돈, 이제 그 상황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소위 이제 선의 대표적인 어떤 나라로서 이제 미국을 보고요, 그 반대 축에 있는 4만만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 숫자 4만만이면 뭐 산술적으로 보면 4억이거든요. 4억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촌에서 중국밖에 없겠죠. 뭐 인도도 있지만 인도가 그 위치에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거는 조금 제가 좀 흥미를 추가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고요. 자, 아무튼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공의 사실상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진단이고요. 그 하위 개념으로 이스라엘, 이란 이런 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또 다른 하위 개념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하위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이 부정선거 이슈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두 합쳐서 트럼프의 큰 것, 이 모두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번에 이란에서 터진 드디어 B2의 거대한 빅쇼, 이게 정말 대박 성공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전면 타격했고 100% 완벽한 성공이다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서는 그닥 큰 타격 없었다라고 떠들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B2 스텔스가 떨어뜨린 이 폭탄은 보통 폭탄이 아니고 인류가, 인간들이 만든 폭탄 중에 가장 거대한 폭탄이죠. 핵이 아닌 폭탄 중에는 가장 거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저들이 지금 얻어맞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자체가 정말 엄청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떨어뜨린 이거 한 번 더 볼까요?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어서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서히 떨어지죠. 워낙 큽니다. 저게 일반적인 폭탄하고 완전 개념을 달리하는 거죠. 약 10톤 가까이 되는 것이 저렇게 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파괴력과 위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 B2 스텔스 폭격기에 저 두 발이 탑재된다 그러죠. 자, 그걸로 저 박살을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세계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고, 지금 가장 화들짝 놀란 초긴장 상태, 초비상이 걸린 게 바로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 푸틴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은 당연히 이제 제1순위가 되겠고요. 이란에 지금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미국은 레짐 체인지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수사일 뿐이고, 실상은 이란 내에 하메인이 절대자로 불리죠. 그야말로 신의 대리자 같은 그런 인물인데요.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위에 있는 존재죠.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독재자 중에서도요,
차원이 다른 독재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게 사실상 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신정체제의 왕이다. 정치 권력까지도 쥐고 있고 그리고 종교 권력이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종교 권력까지도 갖고 있는 게 바로 하메네이죠. 호메이니가 이란 혁명을 일으킨 뒤 팔레비 왕조를 쫓아내고 호메이니는 집권을 오래 못했어요. 한 10년밖에 못했는데 일찍 죽었죠. 일찍 죽었다기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혁명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집권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 뒤를 당시 대통령이던 하메이니가 그 절대 권력 법왕이 되는 그 자리에 올라간 뒤에 벌써 지금 몇 년째입니까? 4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하메네이도 끝장났다라고 이제 보는 게 유력한 진단들입니다. 지금 뭐 세계 각국 언론들이 이 소식을 탑뉴스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네타냐후 대 하메네이의 어떤 그 대립 구도로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스라엘 대 이란 이제는요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다라는 게 완전히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 하메네이 이제 이 대결로 몰아갑니다. 하메네이 뒤에는요 어쩌면은 푸틴까지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대한 3차 대전에 그 전조도 된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시진핑과 푸틴, 김정은 이런 자들이 저 하메네이 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뒤에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저 뒤에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입장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기 혹은 겉으로는 미국과 척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스탠스가 지금 읽히고 있죠. 그래서 한미 동맹이 무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요 우리나라에서 저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저 세력은 언제부턴가 특히 이제 문재인 때부터도 조금 그런 게 나타났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상 형식은 친미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반미로 이제 가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이 정통성이 결여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국을 빨아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아무튼 이 이슈, 이 이슈를 다룰 때 지금 우리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를 거론할 때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추미애가 이런 어떤 SNS를 덕달같이 올렸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미국이 이란을 때리자 마치 이란 국회의원인 것처럼 이란 사람인 것처럼 이런 것을 올리고 있어요. 얼마나 화들짝 놀랐으면 겁도 났겠죠. 미국에서 큰 게 오면은 다 뒤집어지거든. 정권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동안 만들어간 가짜 정권, 노무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김대중까지는 뭐 그런 대로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이 이제 정부, 이 세력들은, 이 정권들은 허위에 기반한 것이다. 도둑질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죠. 자, 조금 전 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 세 곳을 폭격했다고 SNS에 올렸다. 일국의 국회의원이고 육선 의원이잖아요. 민주당의 주요 인사 중에 한 명이 우방인, 그것도 한미 동맹의 그 대상국인 미국의 대통령을 부를 때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이렇게 허접하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평소 본색이 이제 드러난 거죠. 어떤 것인지.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로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북한하고 더 이제 이렇게 잘 지내보려고 아니면 북한에게 이용당해도 좋다. 우리는 북한하고 같이 같은 민족이니까 함께 갈 거야. 이런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해악을 끼칠지 우리 국민들이 아직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B2 폭격기로 미국만이 보유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다. 트럼프는 엄지척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홍보했다. 그런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는 예방 공격이다.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3년은 걸릴 거라는 미 최고 정보수장 털시 게버드, DNI 국장의 정언이 있었고 이란의 핵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온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추미애가 아는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뉴스에 나온 거 그거 이제 겨우 이제 읽어대는 수준일 텐데 그런 걸로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한 나라의 외교 혹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개소리를 지금 장렬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정치 경제계의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털시 게버드는 이란 핵은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했다. 물론 이것을 털시 게버드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추미애가 어떤 보도 매체의 보도를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그 보도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고 언론에다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 정보수장으로서 할 말 하는 그녀의 소신과 용기는 매우 훌륭하다. 6.13 이스라엘 공격, 6.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 자, 이들이 이제 정체가 어떤지 이제 아시겠죠? 완전히 이제 이 반미적인 속성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추미애의 주장에 대해서 DNI 여기 이제 책임자인 털시 게버드가 바로 반박하는 그런 SNS를 올렸죠. 가짜 뉴스에 기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트럼프와 전혀 다르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란이 수주 혹은 몇 달 안에 바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도 이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요 이번에 이 폭격이 거대한 지진파를 만들어냈다. 진도 5.3 이상 나온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거든요. 이게 또 보도가 됐어요. 이걸 봐서는요 이번에 B2가 이 폭격을 하면서 거기에 단순히 우라늄 농축된 우라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핵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핵 개발을 마친 게 아닌가, 적어도 서너 기가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지금 폭격이 이루어지면서 핵폭탄이 터졌다. 그래서 진도 5가 넘는 큰 어떤 지진파가 터졌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미애 같은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시시한 뭐 그런 아니면 말고식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봐서는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쥐게 되면 완전히 이들의 기본 스탠스가 미국을 버리고 중국이나 대륙 국가 쪽으로 이제 붙으려고 한다는 게 다 드러났죠. 그래서 반미, 친중, 친북, 친러 입장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 축은 미국입니다. 한미동맹 기본 그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될 텐데 이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추미애만 이러겠습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인간들이 꽤 많을 거요. 자,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스티브 배넌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스티브 배넌이 다시 백악관으로 들어간다라는, 백악관이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같은 그런 곳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스티브 배넌은 미국의 은행가, 기업인, 정치 전략가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 백악관 고문이다. 들어가게 되면 다시 고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논란이 많은 인물이지만요. 트럼프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다. 업무론자 혹은 이 사람도 자기 어떤 이속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간이다라고 이제 비판도 받고 있지만 그것은 과장된 마타도에 가깝습니다. 그런 측면도 일부 있더라도 다른 요소가 더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인물 한 빅3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 트럼프 책사 배넌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요. 윤 대통령 탄핵 당시에서도 어떤 언급을 했고 물론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이 배넌이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내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큰 것이 온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되는 어떤 고리를 믿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스티브 배넌, 모스탄 이런 사람들이죠. 전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미국에서는 업무론자 혹은 극으로 불리는 그런 측면도 일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세계 최강대국에서
일단 부정선거 이슈를 그 음모론으로 보지 않고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자기가 벌써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그 선거에서요. 바이든이 선거 승리를 훔쳐갔다. 도둑질했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명백히 이제 강조하는 것이다. 세계 최강대국 지원 국가의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모론이다.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떠드는 것 자체가 그게 뭔가 야료가 있다. 거대한 카르텔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란 올해도 북한 테러국 지원 지정 잠깐 요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CNN 테러 지원국 미국인 살해 등 이런 뉴스가 나오죠. 요걸 이제 계속 보게 되면요. 자, 미국 올해도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이란, 쿠바, 시리아도 나란히 올라가 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무기 수출 제한 등 북한을 향한 미국의 제재는 계속된다. 2017년부터 이어져 온 그런 건데요. 유엔 제재죠, 이거. 자, 북한도 큰일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이제 여기 연루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은 반드시 이재명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이다. 큰 것이 온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17차례 보고했다. 검찰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런 어떤 뉴스가 나갔었고요. 너무도 명백합니다. 이재명 본인의 입으로 벌써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떠들었잖아요. 북한과 어떤 관계를 자기가 시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요 했던 그 발언 바로 이거죠. 이걸 한번 보시면은 와, 이거는 완벽하게 걸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에 나갔어요. 경기도가 당시에 이제 북한하고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 간접적, 어쩌면 직접적 시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영상이 있었죠. 이게 대선 국민에서 나온 게 아니고 대선 끝나고 난 뒤에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보안사항입니다. 그래. 근데 결국은 알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럼 저희는 최대한 해서 지금 보내주려고 하죠. 그거를 꼭 하시기 바라요. 하고 해야 돼요. 예. 그쪽에서 정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요. 예.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돌파구를 좀 하는 기회를. 근데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 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잘 되기를. 하여튼 꼭 해야 됩니다. 예,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조금씩 신뢰를 만들어 온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신뢰가 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북의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 데서 좀 협력을 좀 받아야 된다. 상방울하고 연결해서 보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데도 이화영이 혼자서 했다? 나는 모른다? 이게 통하겠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이 정권은요, 필연적으로 반미적 속성을 띨 가능성이 커요.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가는 길과 이게 과연 맞느냐라고 볼 때, 전체적으로 크게 어긋났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 혹은 민주당 정권에서는요, 더더욱 국내 민심을 쥐기 위해서 포퓰리즘으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해서 나라 재정이야 박살 나든 말든 퍼주기 같은 걸 통해서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지지율에 목숨을 걸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엄청나게 또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연출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조기 레임덕을 넘어서 조기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윤 어게인 혹은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없잖아 있죠.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꼼짝없이 걸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다만 이것을 완전히 확정 짓자면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큰 것 한 방을 터뜨려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든창입니다. 이재명이 6.3 대선을 선거를 훔쳤다라고 고든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그리고 이 한국의 애국자들에게 도둑질을 이렇게 뒤집어라.
대반격하라 뭐 이런 식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요, 이 겸영이 이게 이제 반란이라고 천만에 그건 코미디다, 코미디 같은 소리다. 겸영과 반란은 서로 반대를 의미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란 혐의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그거는 거꾸로다. 말이 안 된다. 그게 무슨 반란이냐? 겸영은 엄연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이 오로지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더라도요, 큰 거 한 방은 분명히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큰 것은 아주 거대한 빅픽처 안에 여러 개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조각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이슈도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슈를 갖고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진다 그러면은 뭐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6월 26일 날 드디어 워싱턴에서 큰 발표가 있고 부정선거 관련이죠. 대한민국에. 그 후에 일어나는 약 한 달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